안녕하세요. 도쿄 황제입니다. 지난 시간에 올해 우리를 졸업시켜줄 뻔했던 것들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우리를 퇴학시킬 뻔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전체 투자 시장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코인인 NFT뿐만 아니라 부동산부터 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지난번처럼 간단하게만 살펴볼 생각입니다. 저는 끝없는 상승도 없지만 끝없는 하락도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급매물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폭등농자인 건 아닌 거고요. 저는 작년에 불장에서도 분명히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 초에 이사를 할 때 이전 집보다는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금 집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전 아파트 단지와 지금 아파트 단지는 보통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재작년에 거의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계약을 하고 작년 초에 이사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 집을 팔고 저는 2천 더 보태서 지금 집을 샀던 겁니다. 갈았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승이 꺾였을 때 하루 돌아섰을 때 가격방을 해줄 호재가 더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학군이 좋았고 재건축이 더 유리했고 25년도쯤에는 여기 개통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겼던 거죠. 그리고 지금 매물 시세를 보면 다시 1억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부동산 가격이 몇 년 전 수준 돌아가 버린 거고 만약 작년 고점에 그것도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곳에 매수를 한 사람들은 큰 타격 입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이 오를 때는 강남부터 오르고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은 곳이 제일 늦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노도강이 오를 때는 조심하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서울이 오른 뒤에 경기도와 광역시, 지방 중소도시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도시에서 시골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여기라 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그때 사람이 몰린다면 그때는 상투 잡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도 험해수, 자전거래를 조심해야 됩니다. 조금 가격이 오르고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형성되고 다시 가격이 조금 오르고 또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형성되는 식으로 계단 상승을 해야지만 급락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갑자기 몇 억 오르고 거래가 거의 없다? 그러면 지금껏 하락장에 반토막이 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경기도 어디는 몇 억이 빠졌다, 반토막이 났다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싼 거 사면 뭐 5억대, 비싸면 10억대, 고가는 20억대를 넘어가는 것들인데 21년도로 보게 되면 작년에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어갔었죠. 이렇게 부동산은 고가이기 때문에 한번 잘못 사서 타격게 되면 회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회사들 입장에서는 한 달에 200원 모아도 1년에 3천원 못 모으는데 1년 만에 몇 억이 날아가며 회복이 어려워지는 거죠. 퇴학은 아니더라도 올해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서 정확히는 휴학 정도는 많이들 당했을 겁니다. 부동산이 박살난 만큼 주식도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저도 주식 쪽에 있어서는 피해가지를 못했었는데 장투를 하려고 묻어둔 종목들이 기술주 위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 절반 이상이 50% 넘게 빠져버렸었죠. 워낙 저는 여러 분야의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사뒀었지만 기술주 전반이 다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저도 타격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저는 집을 사뒀었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나눠놨었고 코인과 NFT도 나눠놨었는데 만약 나스닥은 무적이야라고 하면서 집 살 돈까지 다 나스닥에 넣어뒀었더라면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었었죠. 지금 집을 왜 사냐? 주식이 더 잘 오르는데 나는 주식을 몇 년 더 굴려서 대출없이 집을 살 거야 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처럼 집 살 돈까지 다 나스닥에 넣어뒀었더라면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사가 만약에 주식에 넣었다? 그것도 국내의 네이버 카카오나 아니면 미국의 IT 쪽에 넣어뒀다? 그럼 올해 거의 퇴학 수준의 손실을 봤을 겁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올해 최고 이슈였던 루나 사태가 있습니다. 시총이 52조에서 순식간에 3조대로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는 국내 풀잭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루나를 아예 건드리지 않았었지만 솔직히 루나의 상승을 보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참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루나에 돈을 넣었더라면 같은 후회를 했었었는데 근데 저는 후회만 하고 말았던 거고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 신임 두통 코인이라서 그런지 억 단위에 넣은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치드 대표가 루나로 날린 게 제일 큰 거죠. 4조 원 정도의 돈이 락이 걸려있던 탓에 아무것도 못하고 박살 나도 들었습니다. 루나와 맞먹는 이슈가 바로 하반기에 있었던 FTX 파산입니다. 뽀구로 유명한 이 샘 뱅크먼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다고 하는데 한때 바이낸스와 코인계의 대장 교류도 FTX가 순식간에 파산해버렸었고 그로 인해서 사이트는 지금도 로그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돈이 들어가 있긴 한데 저는 FTS를 경유 사이트 썼기 때문에
기껏해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돈이 날아갔을 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스태킹도 많았고 런치패드도 유명했기 때문에 누나 때보다도 더 큰 돈을 넣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겁니다. 순식간에 자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거겠죠. NFT는 이런 굵직한 사태는 없었지만 먹튀가 많았습니다. 한때 국내의 모 NFT는 그걸 가지고만 있어도 월세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 돌았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죠. 그런 국내 대장 NFT 같은 경우도 대표 횡령이 이슈가 되고 그러는 바람에 당연히 큰 돈을 넣은 사람들은 퇴학 수준의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그 NFT가 고점이 3천만 원이 넘어갔었으니까 고점에 몇 개만 사뒀더라도 억 단위의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의 자산을 날려먹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었죠. NFT가 뜨니까 온갖 양아치들이 NFT를 만들어 먹으면서 럭크풀을 수시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보들 돈을 다 털어갔었던 거죠. 그 초보들 중에는 저도 포함되는 거였고요. 다른 고수들은 곧 반등을 할 줄 알고 원숭이 NFT 같은 거 샀다가 또 NFT 가격 하락에 코인 가격 하락까지 이중으로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원숭이 NFT 같은 경우는 고점이 5억이 넘어갔었던 거니까 지금 보니까 FP가 거의 1억 수준이던데 만약에 4억이나 3억 주면 샀었더라면 한 두세 개만 샀었더라도 거의 아파트 한 채 값으로 날려가는 거겠죠. 거래가 안 되는 NFT 샀다면 손실이 100%일 겁니다. 왜? 팔리지가 않으면 가격이 0이니까요. 그리고 네임드 샀더라도 방금 말한 그런 것처럼 고점에 샀었더라면 NFT 가격이 떨어졌고 코인 가격도 떨어졌으니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것도 같이 떨어졌으니까 반토막 이상 손실을 보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봐야 한다는 건데 이 말은 당연히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있을 거를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언젠가 반등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반등장에 투자를 안 하고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계속 하려면 적어도 반등장에 베팅을 해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를 해서 퇴학 수준의 타격을 입어버렸더라면 자산도 자산이지만 우리의 투자 마인드가 엄청나게 소심하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회피하는 안정적인 투자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럴 때는 무조건 돈을 아끼고 적금 드는 정도로만 자산을 운용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영상에서 올해 우리를 퇴학시킬 뻔했던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이걸 살펴본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입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 때문이죠. 저 역시도 분산 투자만 신경 썼었고 이 정도로 기술주들이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쪽은 남들보다 선방 중이지만 주식 쪽으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단언컨대 저는 이번 하락장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다음 불장에서는 저는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하락장에선 이번 하락장 같은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올해 타격이 너무 컸다면 어떻게 하면 이걸 만회할 수 있을지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파월이 여전히 매파발을 하는 걸로 봐서는 몇 달 안에는 반등이 없을 거로 보이고 있고 그 시간만큼 우리는 여유가 생긴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다음번 불장을 위한 자금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올해 살짝만 손실을 봤다면 이 준비 과정이 간단하겠지만 올해 타격이 컸었더라면 당연히 그 타격이 큰 만큼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건 우리는 2030년까지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겠죠. 올해 하락은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꿀통들이 흔들렸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올해 하락은 유동성 시장이 만든 거품이 걷어지고 있는 거고 인플레와 전쟁 유한 하락이었으니까 이것들 해결만 된다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꿀통을 믿고 버티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제가 공유했던 꿀통들도 당연히 우리 인생을 바꿔줄 꿀통들이었고 앞으로 몇 개 더 꿀통 찾아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게 되는 겁니다. 혹시나 퇴학을 당했거나 비슷한 수준의 타격을 입었더라도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